두려움을 두 가지로 구별해 보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전문 용어가 아니고요. 오. 자, 일단 먼저 진짜 두려움. 그리고 가짜 두려움입니다. 먼저 진짜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도에 뛰어들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알리고 대비하라는 알람 신호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고 대응이 가능한 것. 자, 근데 문제는 가짜 두려움입니다. 가짜 두려움? 가짜 두려움. 가짜 두려움? 괜히 쫄아서 그런 내가 두려움. 나를 속이는 건가요? 투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왔는데 가스불을 안 잠궜나, 뭐 전기담요 맞아. 코드를 안 뺐나, 불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 과하는 밤이 나게 반응.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두려움은 뭐냐면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겁을 먹고 경계심을 세우는 이런 상태를 말하죠. 특히 이제 옛날에 내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처럼 이게 뭐냐면 뇌에서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진짜 두려움과 달리 조절과 대응이 매우 어렵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때는 치료를 받아야겠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다뤄야 된다. 네. 이 가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 피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계를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두려움도 전혀 근거가 없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이 정도만 느낄 두려움을 이 정도까지 늘려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왜냐하면 인간이 상상을 자꾸 하면서 또 본 게 있잖아요.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짜 두려움은 상당 부분 현대 사회의 어떤 문명의 조건, 사회적 환경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인정 욕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보는 게 많아지면 욕망이 높아지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SNS 많이 할수록 불행 감각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니까. 네. 그만큼 기대 수준이 높아졌는데 남들한테 인정받기는 어려워지는 이 갭에서 점점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전통 사회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냥 신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무시당해 봤던들 뭐 그 신분 그대로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계속 유동하는 사회도 보니까 언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하될지, 경멸당할지, 업신여긴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낀다면 그게 실제로 무시당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피해의식이 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갑질을 당한 사람이 갑질을 또 하는 이런 예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시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훨씬 더 잔인하게 대하는 이런 악순환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서 타인을 해치는 행위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전염이 된다는 거죠. 혹시 두려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두려워지는 이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많죠. 많이 있죠. 네. 어렸을 때 시골길 밤에 이렇게 가면 묘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묘가. 그럼 지나가는데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애가 그러면 가만히 좀 있어, 나까지 또 그렇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얼굴 보고 놀라. 네, 그 옆 사람이 놀라면 나까지 두려워하시는 이런 전염성이 있어. 맞아요. 이렇게 두려움이 전염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하게 계속 심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성장 과정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전철 전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런 모습을 가끔 봐요. 엄마가 애 데리고 타는데 내릴 때가 됐는데 애가 잠에서 안 깨. 애는 또 하나 있는데 얘까지 들고 내리기가 어려운데 얘를 깨워야 되잖아요. 네. 이때 뭐라고 되게 하죠 엄마들이? 많이 들었죠. 너 두고 내려. 맞습니다. 오, 역시. 애한테 그러면 안 돼. 아, 아직 그래. 예. 못 알아들어요. 전 이게 협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 뭐 심각하지는 않지만 안 좋을 것 같아요. 얘가 허언으로 듣잖아요. 그냥 엄마 말은 저건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은 좀 가끔은 몰라도 자주 하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어린애한테 막 울고 그러면 너 버린다. 맞아요. 막 이러잖아. 그럼 애가 진짜 경기를 일으키면서도 놀래거든. 아이한테는 그게 너무 그래. 충격이죠. 더 심한 건 이용하는 최근에 또 뭐 이렇게 아이들을 경찰서에 데려간다 협박해갖고 진짜 데려오는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대요. 경찰서를요? 아, 그 얼마 전에 경찰서에 현수막이 걸린 사진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보니까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 경찰서에 오면 아이 마음에 상처만 남는다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혼내려고 정말 경찰서에 가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들이 네, 가장 좋은 훈육이 인내라고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써놨던.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죽하면 그렇죠. 오죽하면 이렇게 현수막까지 낼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를 끌고 경찰서에 가서 혼낸다. 그 아이는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두려우는. 맞습니다.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공포 반응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누구보다도 아이를 사랑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줘야 되는데 왜 오히려 아이를 두렵게 만들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부모 자체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남을 두렵게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들이 자유투 하잖아요. 네. 축구 선수들이 승부차기 하잖아요. 네. 그거 평소 실력으로는 훨씬 잘 넣을 수 있는데 지난 월드컵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맞아. 그런 승부차기 네. 맞아요. 나왔잖아요. 브라질, 감독 브라질. 분위기 막. 맞아요. 영국. 브라질의 운명을 마르키뉴스 해리케인과 위고 요리스의 동점골 페널티킥. 해리케인 해리케인 전 세계 몇십억이 자기를 지켜본다.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입니다. 네, 이게 평가 불안이고요. 근데 그런 것을 아이 때부터 경험한다는 건 상당히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더 나가면 과도한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기 방어.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이나 네. 아주 돈이 많은 사람, 기득권층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권력이나 돈, 허세 이런 걸로 자꾸 막으려고 하죠. 그게 사실 두려워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네, 정치인 분들이 그런 거 나 누구도 아는데 누구도 맞아요. 아는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그럼 다 두려움 그렇죠. 때문인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막 나가는, 영향력을 더 보여주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고 이게 더 나가면 공포 정치라고 들어보셨죠? 독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권력이 정당하지 않은 거 알거든요. 이걸 지키려면 무리수를 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자극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 중에 하나고요. 많은 독재자들이 그걸 이용합니다. 대중들 역시 두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하냐면 저 사람을 지지하면 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다. 이런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되고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을 다룰 것인가 네. 이 문제입니다. 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려움을 좀 잘 다스리자. 이거 없을 수는 없다. 자 일단 먼저 네. 진짜 두려움은 위험한 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어떤 물질적인 환경 이런 것을 제거하고 안전망 이런 것을 잘 갖춰서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거 이런 것은 계속 강조돼야 될 그런 지점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실패에 너무 가혹해요. 한번 패자가 되면 부활이 안 되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빗나가면 회복을 못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그러한 것도 있고 실제로 패자 부활의 기회를 안 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패배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 격려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감정 자체를 잘 바라보고 주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들어보셨는지요? 마음 챙김. 앞으로 마음 챙김이라는 말 들을 때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기. 우리는 항상 과거 아니면 미래로 가 있어요. 특히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 나를 짓누르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요가나 명상도 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기가 목적입니다. 내 감정을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나 떨고 있니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감정을 바라보고 이게 꼭 두려움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음 챙김을 감정에 잘 좀 적용해 보면 조금 거리두기가 된다.